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4라운드 2경기를 보내드립니다.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라운드 2경기는 해민팀 대 지연팀의 대결입니다. 7위와 8위를 기록 중입니다. 분발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네, 오늘 경기를 패배한다면은 이제 챔피언 결정전은 꿈을 못 꿀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번 시범 경기 7라운드까지 펼쳐지고요. 4라운드는 반환점을 도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위표와 함께 오더 알려드립니다.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정규리그 7라운드로 풀리그로 펼쳐지는 시범 경기입니다. 자, 동지명 맞대결로 펼쳐지고요. 생각시간 10분, 초읽기 40초, 5회 주어집니다. 네, 2대2 동률 시에 주장전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주장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팀 순위는 4라운드 1경기로 순위가 꽤 바뀌었습니다. 승하팀이 승점을 더 채우면서 1위로 올라섰고요. 오늘 4라운드 2경기 지연팀 대 해민팀의 경기입니다. 네, 이렇게 8명의 선수들 만나봅니다. 해민팀 대 지연팀의 대결. 일단 주장전으로 저희는 가볼 테고요. 자, 여기서 김상인 선수 그리고 차주혜 선수가 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좀 마음고생이 심한데요. 네. 오늘 대구 잘 둔다면은 좋은 반환점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장일영 선수는 삼진명으로서 3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두 팀의 숙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인 선수와 차주혜 선수가 3패인데요. 이렇게 되면 좀 주장이 한마디씩 좀 격려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오프라인 경기다 보니까, 아니 온라인 경기다 네. 보니까 좀 주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들기는 합니다. 옆에서 좀 다독거려주긴 쉽지가 않겠군요. 자, 과연 이 하위 팀들의 대결 오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4라운드 2경기 해민팀 대 지연팀의 대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모든 대국은 각자 10분이 주어지고 40초 초읽기 5회입니다. 주장의 승패에 따라 2대 2더라도 받는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장전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김혜민 선수와 박지현 선수는 현재까지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네. 선수는 처음에 돌아오자마자 오유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네, 그 뒤로는 좀 패배를 하면서 네. 네, 다시 한번 좀 승리가 목마를 것 같아요. 김혜민 선수는 2패 후에 오히려 1승을 거뒀고요. 네, 최근에 김혜민 선수가 조승아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죠. 네. 그 바둑 내용이 김혜민 선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시종일관 앞서 있었고 완벽하게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김혜민 선수는 다시 컨디션이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 네,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팀마다 두 판씩 두는 정규리그 14라운드로 펼쳐지는 정규리그에 반해 시범 경기 미리 보는 여자리그는 단 7라운드로 끝이 나기 때문에 더더욱 한 판 한 판이 중요합니다. 미리 보는 여자 리그가 사실 네. 좋은 것은 동지명 간의 맞대결이라는 게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수 선발 전에 사실 비슷한 그 라인의 기사들과 좀 어떤 선수를 뽑을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아,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 점을 미리 좀 검증을 해볼 수가 있어서 선수 선발 전에 치러지는 이 경기가 뭐 선수들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출전하는 기사들도 있겠지만 네. 이제 새내기 기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되겠죠. 네.
정말 새내기 기사들은 이 미리 보는 여자리그로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스튜디오 대국에 팀전을 치르게 되면 1, 2패씩 기록을 하게 되면서 많이 주눅들게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조금은 더 가벼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패배를 하더라도 바로 추스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매 시즌 한두 명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연패를 잘 끊지 못하고 위축되는 새내기 기사들이 꼭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처음에 한두 판 지다 보면은 네, 이게 부담을 가지지 말라고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와요. 네, 전혀 귀에 안 들어오죠. 네, 오히려 그 말이 더 부담이 됩니다. 네, 바둑을 치고 이제 검토실로 걸어갈 때 정말 들어가기 싫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초반의 진행은 흑이 백도를 압박을 하면서 하변 쪽을 벌렸고요. 백도 당장 좌 쪽을 젖히고 이렇게 붙여서 둘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먼저 손을 빼고 큰 자리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민 선수는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 선수고 박지현 선수는 좀 열의에 가득 차 있을 때와 아닐 때 갭이 좀 있죠. 네, 그렇죠. 박지현 선수는 그 갭이 정말 큽니다. 네. 열심히 할 때는 푹 빠져서 있다가 또 힘이 들면 잠시 또 놓고 오는 하는데요. 네, 그만큼 네. 이 선수는 뭐 열정과 동기부여로 좀 뭉친 기사고요. 지금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고요. 네, 그렇죠. 이 선수가 한때 좀 시합에 참가를 안 하면서 다른 기사들이 이 선수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돌아오면서 네. 이번 여자 리그에서는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도 꽤 긴 여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지현 선수가 네. 파리에서 한 2주 이상 있었던 걸로 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 부럽네요. 그런데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충분히 휴식과 힐링을 하고 온 박지현 선수 이번 시즌 기대가 됩니다. 박지현 선수가 얼마 전에 김채영 선수와의 뒀던 바둑에서는 초반에 좀 실리를 멀리하면서 네. 상대에게 좀 집을 많이 내줬었거든요. 근데 그 바둑을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대국은 초반에 좀 실리에 민감한 수들을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김혜민 선수가 실리가 많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네, 박지현 선수가 우상귀를 가져가긴 했지만 아직은 노골적으로 실리를 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고요. 지금은 같은 구침이어도 좌변 쪽으로 향하는 구침이 아니라 상변 쪽으로 날일자 굳혔네요. 네, 저거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는 백이 받아줄 수도 있지만 좌 쪽을 선택하는 것도 지금은 좋습니다. 네, 언제든지 이쪽을 젖히고 나서 붙이는 것은 이 하변 쪽에 흙이 돌이 왔을 때는 이 수법은 언제나 좋은 수법이에요. 네. 흙이 이쪽 부분으로 터져 나가는 것 자체가 이 돌의 의미가 좀 퇴색이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흙이 다가왔을 때 이수를 결행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되겠죠. 네, 흙은 당연한 수고요. 여기서 다시 좌하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좌로 갈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쪽을 넘은 이상에는 여기까지는 밀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밀어서 우변 쪽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좌 쪽을 두던지 아니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곳이나 아니면 이쪽 부근으로 한 번 더 이제 흙 모양을 눌러두고 그 다음에 두는 것도 좋거든요. 네. 네, 이 정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우변을 백이 밀어가게 되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흙 모양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긴 한데요. 네. 다음에 흙이 날일자를 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백이 받아야 된다면은 그것보다는 밀어두는 편이 일단 백 모양도 그렇고 나중에 뭐 이런 데 활용당하는 것도 없애는 의미가 있어서 네. 백이 밀어두는 교환이 흙 모양을 좀 지어주더라도 그래도 해두는 편이 난 것 같아요. 눌러서 막아놓고 백도 젖히는 교환까지는 선수가 됩니다. 여기서 백이 한 번 더 밀어두는 데까지는 악수 같지는 않아요. 네, 밀질 않고 그냥 하변 쪽을 삭감을 했는데요. 백이 한 번 더 밀었더라면은 삭감하는 자리가 한 발 더 왼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은 이곳에 흙돌이 와 있질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더 간 것 같거든요. 이게 많이 간 거라면 어깨 짚거나 또는 그 위에 날일자로 가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군요. 네, 물론 뭐 돌이 잡히지는 않을 네. 것 같은데요. 근데 흙집을 부수는 것보다 돌이 갈라지면서 얻는 피해가 더 클 거기 때문에 네, 지금도 붙여갑니다. 네, 지금 김혜민 선수도 안쪽으로 젖히면서 반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네, 일단 위쪽으로 젖혔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흙이 아래로 늘 수도 있고요.
이곳으로 느는 것은 일단 치받는 자리를 당했을 때 네.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 부분 젖히면은 계속해서 젖힐 수가 없어요. 뭐 여기 당장 나와서 끊을 수도 있고, 이쪽을 젖히더라도 흙이 한 점을 잡는 것은 돌파가 되기 때문에 역시 잡히고요. 네, 이거는 네. 흙의 입장에서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흙이 적극적으로 두어가고 있긴 하지만 하변이 깨져서 잃는 것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래쪽을 넣는다면은 뭐 적당히 선수로 하변 쪽을 지키고 큰 자리를 주겠다는 뜻이고, 네. 지금처럼 늘었을 때는 이제 백이 하변 쪽을 부술 수가 있거든요. 자, 백도 깨러 들어갑니다. 어쨌든 박지원 선수는 깨지긴 했지만 백이 양곳맞이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백도 네. 하변 쪽을 잘 부쉈죠. 훅으로 탄력을 갖췄고 이제 흙은 좌측의 세 점을 공격하러 갑니다. 네, 그쪽을 네. 붙였는데요. 붙인 수로는 그냥 바깥쪽으로 나가는 편이 좀 간명한 의미는 있어요. 근데 지금 붙인 순간에 흙이 늘면은 날일자로 나가겠다는 뜻이고, 근데 젖히면 이곳을 젖혀야 되는데 늘었을 때 이쪽 부분을 계속해서 백이 밀어줘야 된다는 게, 그 점이 백의 입장에서는 좀 싫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일단 바깥쪽으로 나가면 뭐 한 칸을 뛴다든지 다른 식으로 나가면은 이쪽 부근에서 씌우는 게 싫다는 얘기 같아요. 일단 씌워지는 것 자체가 백이 좀 네. 답답한 의미가 있어서 김혜민 선수는 애초에 그것을 좀 방비하고자 합니다.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 붙여서 디딤돌을 만들어 놓습니다. 백이 나가기 전에 귀를 젖히면 흙이 어떻게 맞나요? 네, 귀는 언제나 젖히면은 네. 흙은 막아서 받아야 되겠죠. 다른 식으로 받는 것은 뭐 이쪽을 찝어서 받는 건 젖히는 순간 백이 그냥 안에서 쉽게 사니까요. 여기는 언제나 막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형태가 됐을 때 나중에 이쪽을 젖혀서 흑도를 차단하는 수는 남아 있어요. 당장은 끊어도 별게 없나요? 네, 당장은 네. 뭐 끊더라도 이 한 점을 잡고 이을 때 반대편으로 나가면 여기가 또 나중에 밀어 올리는 게 선수기 때문에 백이 돌파는 했지만 이 백돌이
약한 순간에는 별로 얻은 게 없습니다. 네. 네, 박지현 선수는 그쪽 부근이 그래도 좀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고요. 이제 흑도 중앙으로 올라가야 될 텐데요. 강수가 나왔습니다. 살리기 어렵다는 뜻인가요? 백이 살린다면은 여기를 늘겠다라는 뜻인지 아니면은 같이 나오겠다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늘고 늘었을 때 백이 중앙 쪽에 막는 수가 성립이 되면은 흑이 늘 수는 없는데 흑도 다음에 이쪽 붙이는 자리까지는 기분이 좋거든요. 백이 늘어서 받는다면 계속해서 백도를 공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 흑돌이 지금 못 살아 있다는 게 그러면은 늘었을 때 흑도 늘진 못하고 중앙 쪽을 밀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백이 단수 치고 흑이 당장 나갈지 아니면은 뭐 이런 자리를 씌우면서 흐름을 타면서 이쪽을 결정할지 그 점은 흑이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네. 김혜민 선수가 전투를 피했습니다. 아, 김혜민 선수 그래도 그쪽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을 나갔을 때 네. 김혜민 선수는 흑이 늘어서 하변을 압박하는 수가 싫었다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싸움은 백이 할만해 보였거든요. 이것이 김혜민 선수의 색깔이기는 한데 기세에서 밀린 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곳이 빵따냄이 되는 순간 네. 이쪽 부근 뭐 이곳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압박하는 자리가 너무 좋아요. 네, 이건 김혜민 선수가 기세에서 눌렸습니다. 탄력 받았죠. 이제 하변도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빵따냄으로 또 한눈이 만들어진 순간 흑은 거의 살았기 때문에 이제 흑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됐는데요. 네, 그렇죠. 백이 하변 쪽에 집은 좀 부수긴 했는데요. 네. 그에 반해 흑이 좌변 쪽 백도를 공격하는 게 좀 더 기분이 좋아 보이고요. 아, 네, 김혜민 선수 빵따냄을 준 것은 그냥 뭐 하변 쪽에 잡힌다고 생각을 해도 나가고 싶은데 빵따냄을 준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박지현 선수는 그 자리도 좋은 자리죠. 백이 우변을 다 받기엔 하변이나 좌하의 백돌이 너무 위험할까요? 네, 백이 우변 쪽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우변보다는 지금 이쪽 부근 뭐 이런 자리나 아니면은 먼저 이쪽을 젖히고 끊어서 물어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네. 흑이 잡는다면은 이렇게 돌려치고
붙여서 조일 수 있네요. 네, 깔끔하게 네. 정리가 되기 때문에 백이 먼저 이곳을 물어보는 것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김혜민 선수 한술 더 떠서 귀로 더 들어옵니다. 그래도 이거는 조금 욕심 같기는 한데요. 박지현 선수도 이쯤 되면은 슬슬 화가 나죠. 단수 기분 좋은 자리고요. 완전히 흑한테 맡기는데요. 네, 오늘 김혜민 선수의 네. 선택이 정말 극단적이네요. 여기서 만약에 이쪽까지 받아서 네. 네, 지금 그쪽을 봤죠. 방향이 같습니다. 자, 김혜민 선수가 연이어서 우하기와 좌변으로 버텼습니다. 과연 다음 박지원 선수 공격 방법이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시죠. (2020) 미리 보는 여자 리그 김혜민 선수 대 박지원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이 바둑은 네. 서로 기세의 싸움입니다. 김혜민 선수는 계속해서 박지현 선수가 뭐라고 하던 간에 실리를 차지를 하고 있고 네. 김혜민 선수의 생각은 이 대마가 설마 죽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박지현 선수도 네. 김혜민 선수가 이렇게까지 좀 실리를 차지를 하니까 네, 이제는 뭔가 얻어내야죠. 백이 쉽게 잡힐 모양이 아니긴 합니다. 하변 쪽에 후수 한 집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앙 쪽에도 눈 모양이 있어서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느냐가 역시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지금 네. 살더라도 너무 안에서 갇혀서 살던지 바깥쪽에 흙이 두터워지는 순간 다시 이쪽 부근의 공격이 강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혜민 선수도 지금 입구자로는 한 발 더 이 백 모양 쪽으로 가깝게 가는 게 더 달아났어야 했을까요? 네, 그게 조금 네.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백도 그나마 터져 있는 흙 중앙 쪽으로 돌이 가긴 했는데요. 지금처럼 붙이는 순간 이게 사실 계속해서 멀리 나가기는 쉽진 않아요. 젖히더라도 늘면 있더라도 젖히면 여기 따내는 게 거의 언제든지 선수의 자리이기 때문에 네. 네, 백이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못 나갈 거라면 많이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백은 네. 안에서 좀 깔끔하게 사는 수를 찾는 게 네, 그게 가장 좋고요. 그냥 이렇게 두고 한 칸 띄어서 깔끔하게 살아두는 것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백도 치받으면서 흙 모양의 약점을 남겨두겠다는 뜻인데요.
근데 백이 그쪽의 약점을 노려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끊었다가 이런 데를 단수치고 밀면서 백이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면은 네. 이제는 정말 이 백대마에 대한 사활을 걱정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손을 빼기도 뭐 단수치고 이런 데를 다가가면은 백이 나가는 게 이쪽에 네. 추계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갈 수는 없겠죠. 결국 엮이는 모양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이은수는 흙이 이쪽 부근으로 받는 게 아니라 중앙 쪽을 받는다면은 이 있는 교환은 좋은 교환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흙에 네. 여기 돌이 있다고 이 백대마가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백이 어차피 받아야 된다라고 본다면은 흙이 중앙 쪽에 두터워진 만큼 여기 있는 교환을 오히려 좀 생략을 하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네, 흙도 늘어서 받아둡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이 있는 교환이 그렇게 악수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박지현 선수는 우하의 흙도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연결 쪽에 좀 더 중점을 뒀고요. 네, 지금 그 자리가 글쎄요, 백도 이제 다음 자리가 좀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수만 봐서는 흙이 잡으러 오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죠. 흙이 잡으러 네. 간다는 생각은 아니고 중앙 쪽의 약점을 좀 완화를 시키겠다는 뜻인데 네, 백도 그쪽을 찝어서 받아뒀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손을 빼고 이 좌변 쪽을 선택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이 대마의 사활인데 지금 토일기일 텐데 결행하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네, 손을 빼도 일단 한눈에 깔끔하게 잡히는 수는 보이진 않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히 떨리기는 합니다. 흙이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과연 김혜민 선수가 손을 뺄 수 있을지. 손을 뺐습니다. 이거는 화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라도 해야죠. 뭐 게다가 좌변이 아니라 정말 큰 곳, 집을 차지했기 때문에 박지현 선수는 일단 하변 노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김현민 선수가 근데 좌변 쪽을 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정도 두면은 집으로도 여기가 훨씬 더 크고 아, 네, 그런가요? 네. 흙이 둔다고 했을 때 백은 이제 계속해서 흙 두텀 쪽으로 행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현민 선수 지금 상변을 둔 거는 그래도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하네요. 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단은 하변 사활입니다.
이제는 흙 모양의 약점은 없어서 백의 집 모양만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게 네. 당장 잡으러 갔을 때요. 이런 데를 흙이 찌르고 끊습니다. 백은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네, 그러면은 네. 이 백도를 잡으러 갔을 때 백은 살려면은 이 자리를 둬야 되거든요. 흙이 계속해서 잡으러 간다라고 보면은 또 여기까지는 백이 선수고요. 지금 이 형태에서 백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흙이 지금 이쪽은 선수라고 본다면 이게 사는 형태가 잘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연결이 안 되죠? 네, 밀더라도 그냥 막으면 여긴 연결이 안 되고 백이 여기까지는 선수인데 지금 뭐 이거 선수한다고 해서 흑도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근데 이게 하나 있네요. 여기 두고 붙이면 이렇게 집어서 네. 이렇게 두는 수는 있긴 한데 그렇다면은 흙이 애초에 여길 미는 게 아니라 그냥 붙이면은 이거는 흙이 이것도 근데 똑같나요? 찝어서요? 네, 찝고 끊어서. 네, 끊어서 이렇게 두면은 또 이게 패네요. 간단하게 잡히진 않습니다. 네, 사실 이게 흙이 가장 간명하게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박지현 선수 일단 아무런 공작을 하지 않고 백도를 추궁해 갑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잡으러 가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흙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뭐라도 공작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한 칸을 띄워서 이제는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네, 흙도 지금 네. 이 자리를 막아야 합니다. 막는 순간 흙도 넘어가는 수가 생겨서 네, 막던지 아니면 먼저 먹여쳐서 물어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이쪽을 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확실한 선수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 자리를 따내더라도 막으면은 나중에 단수 치는 순간 패지만 흙이 일단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당장은 뭐 이런 식으로 끊는 게 이게 찌르는 순간 백이 약점이 너무 많아서 백이 잘 안 되겠죠? 김혜민 선수가 이쪽을 뛴 수가 둔다면은 이쪽을 먼저 밀고 꼬부려서 여기부터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흙이 맞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백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에 두는 거는 백이 받을 리가 없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간단하게 둬도 괜찮을까요? 백은 넘어가죠. 네, 박지원 선수가 지금 아, 초입기에 네. 몰려서 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거는 흙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일단 백이 선수로 넘어가고 흙이 한 수를 둬야 백 모양을 돌파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흙이 한 수를 더 둘 수가 있어야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백이 선수로 넘고 흙이 둘 때 뭐 백이 여기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쪽 부분을 두면요. 여기는 아무리 흙이 백을 잘 잡고 집이 나더라도 10집 그 언저리거든요. 원래 백의 집이 큰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확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박지원 선수가 네. 김혜민 선수가 실수한 그 타이밍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오히려 김혜민 선수의 한 칸 뛴 수가 지금은 좋은 수로 바뀌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백이 잘 됐고요. 또 백이 연결하면서 다 옥집 모양이긴 하지만 쏠쏠하게 집이 늘어났어요. 네, 백이 옥집의 형태가 네. 집으로 변한 것만 하더라도 거의 한 5집 정도 되고요. 박지현 선수 지금 그쪽을 찔러간 것도 엄밀히 따지자면은 이 좌변 쪽부터 둬야 됩니다. 여기는 흙이 두는 순간 백도를 공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선수로 좀 이득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뒀어야 돼요. 지금 백이 좌변 쪽을 두는 순간 이 바둑이 흙이 집이 날 자리가 더 이상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중앙 세력을 쓸 때가 별로 안 보인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김혜민 선수도 저수의 의미는 그냥 우세를 의식한 수인데요. 네. 여기 저만큼 자리인지 네, 두 기사 모두 계속해서 손을 뺍니다. 네, 계속 방치를 해둡니다. 이제는 흙이 둘 데가 없어서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는 흙이 네. 그 자리 가죠. 자, 이렇게 되면 백은 살기 위해서 중앙으로 나가야만 하는 돌들이 놓여지게 되고 집으로의 가치는 없습니다. 네, 박지현 선수가 정말 엄청난 실수가 나오긴 했는데 그 타이밍에 김혜민 선수도 좀 낙관을 하면서 정말 묘하게 형세가 네.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지배 형태를 본다면은 그래도 백이 조금은 편할 것 같아요. 박지현 선수가 두터움을 잘 활용을 해야겠죠. 첫 번째 이 백돌 공격에 달려 있습니다. 순순히 연결시켜주면 안 되기 때문에 갈라가고 있고요. 흙은 백도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일단 바깥쪽에 백이 계속해서 연결을 시도를 하고 있고 흙의 입장에서는 백도를 잡으러 가는 공격보다는 바깥쪽의 약점을 이용해서 적당히 이득 보는 선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쪽 젖힌 수는 뭐 당장 바깥쪽으로 나오겠다는 뜻인데 늘면요. 여기 붙이고 백이 맞고 있는 형태가 되면 이거는 흑도 괜찮은데요. 여기서는 백이 끊을 거예요. 끊고 젖히면 아, 젖히는 게 되나요? 네, 흑이 이쪽 단수 치는 게 선수라서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 반대쪽이 네, 이 두 점이 잡히면은 이거는 흑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많습니다. 이 중앙 쪽의 약점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오히려 이쪽에 끊기는 약점만 좀 노출이 되면서 백이 이득 볼 수 있는 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거든요. 상대적으로 백이 더 두터워졌고요. 네, 어쩌면은 백은 그냥 지금 상황에서 당장 나와 끊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었네요. 여기 는수로 이쪽을 찌르고 끊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흑이 잡을 수가 없네요. 네, 잡으면은 이거는 바로 이 두 점이 잡히니까요. 흑은 뭐 있던지 호구 쳐야 되는데 흑이 여기 빵 따내 마는 것은 백이 귀 쪽을 지키면 어차피 이 백돌은 깔끔하게 살아있고 그렇다고 이 두 텀을 쓸 수 있는 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네. 백이 당장 나와서 끊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잡는 흑 두 점의 가치가 많이 큰 건가요? 네, 두 점의 가치는 네. 단순히 집만 따져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중앙 쪽에 두터움이나 아니면은 흑의 약점도 간접적으로 좀 보강이 되고요. 아, 귀를 안 넘겨줍니다. 아까웠나 본데요. 이렇게 되면 흑이 이으면서 백돌도 가르고 그래서 공격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네. 네, 알게 모르게 또 흑이 잘 됐죠. 그런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백이 어떻게 받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여기 단수 치는 것도 흑이 단수 치고 이곳을 단수를 치면요. 백이 이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 맞기에도 패를 굴복당하고 바깥쪽으로 탈출하게 되면은 또 터지고요. 네. 네. 그래서 김혜민 선수도 여기 끊어가는 것은 이건 승부 호흡인데요. 지금 귀가 봉쇄를 할 수 있다거나 좀 대책이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으로 끊어가면서 전단을 구합니다. 네, 박재현 선수도 여기를 띄어서 받았는데요. 이 수는 받는다면 바깥쪽, 그러니까 반대쪽에 한 칸 띄어서 받는 게 정수고요. 이거는 그래도 백이 늘게 되면은 중앙 쪽의 약점도 어느 정도 방비를 하면서 이제는 이쪽 부분에 응수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하변 흑돌은 신경 안 써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하변 흑돌도 신경을 써야죠. 백이 이 자리를 둔다라고 봤을 때는 이 흑돌도 못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살려고 했다가 또 좌기가 다칠 수도 있어서 네, 결과적으로는 네. 김혜민 선수가 중앙 쪽을 끊어간 게
좋은 타이밍이 됐고요. 네, 이제는 백이 계속해서 이쪽 복은 두는 게 아니고 네, 귀 쪽을 받아서 네, 집으로 정리를 해야죠. 김혜민 선수는 아쉬운가 본데요. 이거 흑돌을 잡으러 가는 겁니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흑이 손 빼는 날이라도 오면 그대로 한 수를 손해 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김혜민 네. 선수 분명히 위험성이 있는 작전인데요. 중앙 쪽을 선수로 끊으면서 어느 정도 백 모양을 정비를 했기 때문에 다시 흐름이 좀 괜찮아졌었는데 그 상황에서 김혜민 선수도 한 술 더 떴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조승아 선수 바둑의 네.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요. 그럼 단순하게 흑이 이쪽을 늘면요. 여기 찝어서 끊는 수가 있잖아요. 네. 백이 받아야 되는데 중앙 쪽을 갈라 나오면 백이 이 두 점을 살리기에는 이 자리가 너무 아파서 그렇다고 받기에는 뭐 백돌이 또 다 잡힐 수도 있고 조금 전 김혜민 선수가 들여다본 돌은 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김혜민 선수가 네. 좀 늦췄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좌상의 접전이 이제 중앙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과연 김혜민 선수 잡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시죠.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혜민팀 대 지연팀의 대결입니다. 자, 이제는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김혜민 선수가 좌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흑돌을 공격했고요. 자, 여기서 혹시 박지연 선수가 선수로 살고 좌상 간다면 분위기는 이상해집니다. 네, 김혜민 선수가 지금 흑돌을 공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지금 그 선택이 오히려 반격을 허용을 하면서 흐름이 흑 쪽으로 넘어갔어요. 네. 김혜민 선수가 지금 장면에서 냉정을 찾고 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는 수들이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고요. 중앙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보고 바로 좌상으로 갔습니다. 지금 박지현 선수도 여기 단수 친수로는 먼저 이쪽을 따내서 물어보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여기 단수 칠 때 혹시 백이 패를 들어오는 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절대 패감이 있을까요? 네, 이쪽에 또 패감이 있죠.
네, 흑의 입장에서 뭐 하변 쪽을 팩감으로 사용을 해서 이게 된다면은 단수 치는 게 성립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서 네, 아예 반대쪽으로 단수를 칩니다. 이 패는 백이 걸 수가 없는 거군요. 아니, 충분히 걸 수가 있는데요. 아, 패를 걸 수도 네. 있고 이쪽을 찔러서 두는 게 패를 거는 수기 때문에 이거는 패를 지더라도 다음에 백이 얻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나갔을 때 있는 게 선수라서 원래는 백이 좀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여기 돌파하는 수가 있다면은 백이 중앙 쪽을 받았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군요. 네, 백도 네. 지금 이쪽을 이은수로는 뭐 찌른다든지 어떻게든 좀 다른 것을 찾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돌이 무거워져서 백이 끊으러 갈 수가 없겠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여기 찌르는 것은 흙이 막는 것이 아니라 늘어서 돌파를 하더라도 꼬부리면은 200돌이 다 잡히면 이거는 변보다는 귀가 훨씬 네. 큽니다. 그렇다면 백은 이제 호구로 살아두고 다시 바깥을 봉쇄해서 잡으러 갈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백이 흑돌을 잡는다라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단순하게 뭐 여기 입구자 두고 이쪽을 빠지는 것만 선수하더라도 흑은 살아 있습니다. 백도 여기서는 여기 나가서요. 이을 때 한 점을 잡고 흑이 이쪽을 둔다면은 단수 하나 쳐두고 그때 잡으러 가는 거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흙이 양쪽 다 집 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네, 근데 네. 둘 다 두기에는 아까와는 좀 다른 것이 아까는 여기가 선수한 집인데 지금은 후수한 집이기 때문에 백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중앙 쪽에 별다른 교환 없이 뒀다는 것은 글쎄요, 백이 잡으러 가겠다는 뜻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계속해서 이 자리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흙이 따내는 것과 백이 나가는 것은 너무 차이가 커요. 박지현 선수는 백이 막으려고 했는데 막히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쪽부터 노립니다. 김혜민 선수도 지금 앞뒤 안 가리고 계속해서 흑돌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는 백이 그냥 무리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모양이 너무 안 좋긴 합니다. 박지현 선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건너붙이고 끊는 교환을 해서 백의 흠집을 남겨놓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수상전의 모습이 되면 다 자충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자리를 네. 넣는 순간 왜 이렇게 대책이 없는 것 같죠? 늘어서 찌르는 것과 상변 들어가는 걸 맛보기가 된다는 거죠. 네. 지금도 이쪽을 늘면은 흑의 입장에서 여기 꼬부리는 것도 선수기 때문에 글쎄요, 백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진 모릅니다. 흑이 또 다시 상변으로 방향을 바꿀지 아니면 지금 끊어간 이곳에서부터 바로 움직여서 변화를 만들어 갈지. 일단 흑백 모두 엎질러진 것 같아요. 네, 김혜민 선수는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요. 네. 박지원 선수도 김혜민 선수를 따라가다 보면은 네, 아마 여기서 거의 승부가 날 것 같아요. 이게 온라인 대국을 두다 보면은 오프라인 대국을 두는 것보다 뭔가 조금 더 강수가 나올 때가 많고 가끔 저는 인터넷 바둑을 두다 네. 보면은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가 생각이 들 좀 정도로 이성적으로 두기가 어려운 거군요. 네, 뭐 상대의 반발하면은 그렇게 화가 납니다. 네, 김혜민 선수도 네. 평소 같았으면 조금 냉정을 찾을 수 있는 타이밍인데 좀 그려지긴 합니다. 좀 두다가 아 모르겠다 하고 네. 그냥 던지는 거죠. 지금 거의 뭐 이렇게까지 승부수를 날릴 선수가 아닌데요. 아, 지금 뭐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점점 더 덩치가 커지고 있거든요. 좀 흙도 사실 위험해 보이고요. 아, 꼼짝없이 갇힌 줄 알았는데 박지원 선수는 이수로 연결이 된다는 뜻이군요. 네, 지금 네. 문제는 중앙 쪽에 백이 붙이는 순간 흑돌도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흑은 여기 한 칸 뛰는 게 사실 좋은 자리고요. 백도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붙일 수는 있기는 한데요. 흑이 끊으면은 젖혀서요. 수가 느나요? 여기가 부분적으로는 네. 이렇게 두면은 흑은 세수고 백이 두수긴 한데요. 백도 여기를 두는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백이 중앙 쪽에 돌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이 귀 쪽이 잡혀서 네, 백이 안 됩니다.
네, 설마 좀 극적인 타협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백은 중앙을 잡지 않고 바로 좌상 흑과 수상전을 하자고 하고요. 흑은 중앙을 제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좌상 흑이 잡힌 것이 맞죠? 네, 좌상 쪽에 네. 흑은 잡혔고요. 대신 백도 많이 떼어줬는데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는 일단 여기 하나는 단수 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그냥 늘어서 하나 젖혀두고 이쪽을 늘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백이 수를 조이는 것은 네, 물론 백이 흑도를 잡을 수는 있는데요. 네, 이렇게 그냥 두텁게 정리를 하고 우변 쪽에 큰 자리를 두면서 백도를 압박을 한다면은 백이 얻은 것보다는 그래도 흑이 얻은 게 훨씬 커 보이기는 합니다. 개수는 백이 더 많이 잡았는데 집 커진 것이 많이 다르군요. 네, 여기는 공배가 너무 많이 비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 쪽에 백돌도 잡았기 때문에 흑이 잡은 게 훨씬 크죠. 바꿔치기 흑이 큰 득을 받고요. 이제 박지원 선수가 어떻게 정리하는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네. 박지현 선수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쪽을 젖힌 수는 형세가 확실히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네. 네, 일단 한 점을 나오는 자리가 정말 좋았는데요. 백이 들여다보는 교환으로 인해서 보강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움직입니다. 네, 지금 나간 자리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자, 백이 상변을 지켰습니다. 지금 흑이 찝어서 바로 수상전을 하자고 하는 건 그래도 백이 흑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백이 상변을 막은 수로는 수를 조였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를 둔 이상 흑이 젖히고 찝으면 이거는 수가 늘어나나요? 네, 흑수가 늡니다. 찝더라도 젖히면 이건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냥 찝는 것은 백이 수를 조여서 젖히더라도 치중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백이 가능한데 문제는 여기 젖혔을 때 백이 대책이 없는데요.
젖힐 때 중앙 쪽을 받기에도 여기 늘면 흙이 사는 것과 이쪽을 젖히는 것, 이 두 가지가 맛보기라서 백이 잘 안 되죠. 혹시 흙이 젖히고 찝게 되면 네, 젖혔습니다. 젖히고 찝게 되면 그냥 수 조이고 흙이 다시 한번 젖혀갈 때 붙이는 건 안 되나요? 네, 지금 여기 찝으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붙이면 폐가 되긴 하는데요. 아, 지금 폐는 견딜 수가 없겠군요. 네, 근데 여기 네. 찝을 때 지금 여기 젖히고 이렇게 젖히는 수가 또 있네요. 흙이 끊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끊어야 네. 되는데 뒤에서 단수 치고 이으면은 흙의 수가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돌아가서 흙이 양쪽 다 젖혀 놓으면 안 될까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네. 여기를 젖히면 백이 받아주면은 또 얘기가 네. 되는데 중앙 쪽을 잡으면은 이게 또 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좌변과의 수상전도 어렵고요. 네, 여기 젖히고 젖히는 수가 네, 이 수가 있네요. 네, 찾아냅니다. 네, 순간적으로 저는 여기서 바둑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김혜민 선수 젖히는 수로 잘 방비를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는 개가 바둑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집을 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백이 맞고 젖히면은 꼬부려서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6, 10, 14집 정도, 16, 17 정도 볼 수가 있고요. 27, 34, 40, 42, 44. 백집이 70이 좀 넘습니다. 72 정도 백집이 나고요. 네. 흙은 여기가 10, 20, 30, 40, 43, 44, 55, 60, 60집 정도 집이 나고요. 여기 젖히고 둔다라고 보면은 여기가 15집은 네. 최소 납니다. 15집에 여기도 10집. 거의 미세한데요. 흙이 많이 앞서고 있는 게 아니군요. 아니죠. 이게 60집이었죠. 그러면 흙이 넉넉하게 이겨 있습니다. 네, 그냥 별탈 없이 진행이 된다면은 반면 한 15집 정도 차이네요. 저도 순간 세면서 그러면 안 네. 되는데 왜 미세하지? 순간 여기를 네. 50집으로 세놓은 줄 알고 왜 미세하지 이랬는데 여기가 60집인 순간
전혀 미세하지 않죠. 워낙 큰 득을 본 박지현 선수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자, 과연 이대로 박지현 선수 1승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김혜민 선수 대 박지현 선수의 주장전입니다. 백의 좌상집도 크긴 하지만 좌하에서 중앙으로 이어진 흙집이 곳곳에 있는 백집을 모두 다 당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좌상 쪽에서 네. 벌어진 전투에서 이곳과 이곳의 바꿔치기는 비슷한데 중앙만큼 흙이 이득을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흙이 이바둑 앞서 있고요. 그래도 박지현 선수가 중반에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마음을 추스리고 이바둑을 지금 잡아간다는 것 자체가 박지현 선수의 좀 멘탈을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비어있는 중앙은 거의 공배고요. 백이 살고 나면 끝내기도 남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박지현 선수가 백도를 심하게 공격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네, 계속해서 그냥 적당히 압박을 하면서 백이 중앙 쪽을 두면은 흙은 뭐 이런 데 하나 끊어두고요. 이 정도 지키더라도 형세가 충분해요. 김혜민 선수가 초반에 2패를 하고 나서 그때 잠시 연락을 했을 때 이제 집에서 두게 되잖아요. 이제 끝나면 어쩔 수 없이 옆 사람에게 좀 분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집에 있는 사람이 남편, 배우자와 아이일 텐데 오늘도 좀 순환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편분이 조금 고생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게 사실 공식 경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기사들이 지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일반적인 연습 대국이 아니라 어쨌든 여자 리그 시범 경기라는 타이틀로 대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수들은 공식 시합이라고 생각하고 임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중계가 되기 때문에 네,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김혜민 선수도 나 왜 이렇게 못 두지? 자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박정환 선수도 그런 얘기 합니다. 누구나 그렇군요. 네, 가끔씩 박정환 선수와 뭐 검토를 하든지 음, 복귀를 하면은 하다가 이제 뭔가 박정환 선수가 안 되는 형태나 네. 아니면 이렇게 뒀으면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박정환 선수가 안 되는 그림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정말 가끔씩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뒀으면 어떻게 하려 그랬어 하면은 그냥 제 바둑을 너무 못 둬서요. 이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 질문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는 바둑을 이겨놓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흑돌이 잡히긴 했지만 백의 약점을 이용해서 최대한 사석 활용하는 박지원 선수입니다. 네, 지금 그쪽을 붙인 순간 백이 한 점을 제압하기는 어려워요. 네, 이쪽을 돌파를 하고요. 흑이 이을 때 단수 치는 것은 이쪽 나와서 끊었을 때 백이 여기 수를 줘야 되거든요. 단수 치는 것은 돌려치는 순간 수가 흑이 한 수 늘죠. 늘기 때문에 네. 네, 이 백돌이 잡힙니다. 네, 그래서 이을 때는 여기가 언제든지 선수라고 본다면 백이 느는 것이 가장 강력한 버팀인데 네. 지금도 나와서 끊고요. 네, 단수 칠 때 이곳을 두 번 단수 쳐두고 이쪽을 붙이면 네, 못 막나요. 네, 막는 것은 네. 늘어서 바로 수가 납니다. 흑의 입장에서 좀 더 확실한 것은 여기 들여다보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두 면은 찔러서 계속해서 이득을 볼 수가 있죠. 네. 박지원 선수 앞서 있지만 최선으로 임하면서 계속해서 그 격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형세는 네. 김혜민 선수가 오히려 좀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박지현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차이를 계속 벌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4라운드 1경기와 2경기 그리고 내일은 3, 4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선수 선발식 전의 마지막 대국입니다. 지금은 중앙 쪽에 한 칸 띄어서 받아둔다면은 이곳에서도 흙집이 통통하게 났어요. 아까 계산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대략 한 7집 정도 집이 더 났습니다. 네. 네, 혜민팀 대 지연팀 이 대국 외에도 또 다른 세 판이 있는데요. 6명의 선수들 중에 3승도 있고 3패도 있어서 또 이 선수들이 계속 연승을 이어나갔을지 아니면 연패를 끊었을지도 관심이 많이 갑니다. 네, 3패인 선수는 선수 선발식 전에 꼭 네. 연패를 탈출을 하고 싶을 텐데요. 좀 예민할 수 있죠. 네, 판이 정리가 돼 가면서 흑의 승리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중앙 네. 쪽도 그쪽을 막으니까 한 4집 정도가 또 늘어납니다. 지금은 차이가 15집 이상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좌하부터 중앙을 넘어서 우변까지 이어진 흙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100집도 정말 큰데 네. 흙집이 더 큽니다. 네. 집을 세보지 않아도 우상과 우하의 집이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봤을 때 백의 좌상보다는 흑의 좌하 중앙이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니까요. 차이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형세 판단 저희가 했을 때 15집 정도였는데 오히려 흙집이 더 늘었으니까요. 김혜민 선수가 더 이상 이어나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흙이 바꿔치기 이후로는 나빴던 적이 없습니다. 박지현 선수의 흙 불계승입니다. 네, 오늘 김혜민 선수가 초반에는 잘 참았는데 좌상에서 못 참았어요. 네, 김혜민 선수가 네. 초중반에 좀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내면서 좋은 형세를 만들었는데 좌상기 쪽에서 좀 실족을 하면서 아쉽게 네. 패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혜민 선수는 1승 3패가 됐습니다. 점점 좀 멀어지고 있는데요. 네, 김혜민 선수의 네. 팀은 좀 멀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걷어봐야죠. 자, 이제는 4라운드 2경기가 끝났고요. 4라운드 3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출전할까요? 살펴드립니다. 네, 내일은 4라운드 3경기가 펼쳐집니다. 이 경기 놓치면 안 되겠는데요. 네, 이 경기는 언제부터도 빅매치인 것 같아요. 네, 항상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김다영 선수와 김채영 선수인데요. 이번에는 이름을 걸고 다영팀 대 채영팀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네, 김다영 선수가 처음에는 좀 언니하게 밀렸었는데 나중엔 좀 극복을 해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최근에는 김다영 선수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김채영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대국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